연방 대법원이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인을 강제 추방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적성국 국민법에 근거해 베네수엘라인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인권단체들과 이민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정부가 불법적으로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을 중대 실패자로 칭하며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도 금리를 잇따라 동결하고, 자신이 대대적으로 도입한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지적한 파월 의장에 대해 최근 사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잇따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내년 5월인 임기 만료 이전에 자진 사임할 뜻이 없음을 피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에 대한 날선 발언으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운송업체인 DHL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통관 비용 증가로 $800 이상 물건의 미국 배송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DHL은 기업 간 거래로 인한 배송은 중단되지 않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최대 $2,500 물품까지는 간단한 서류만으로 미국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미국 세관은 지난 5일부터 $800 이상 모든 화물 수입에 대해 정식 통관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액 면세 제도 폐지로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쉬인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88세로 선종했다고 교황청이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호흡기 질환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중 상태가 악화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23일 38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했고, 최근에는 활동을 재개해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면서 후임자를 뽑는 콘클라베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주민 커뮤니티의 건강 연구 참여 확대를 위한 케어 레지스트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ANHPI는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을 모두 아울러 부르는 말입니다. 케어 레지스트리는 알츠하이머병, 노화, 간병 및 기타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 참여를 촉진하며 건강 격차 해소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보건연구소, 산하국립노화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다양한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AANHPI 커뮤니티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케어 레지스트리는 약 9,759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이 중 약 62.6%가 여성, 35.7%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령은 53세로 이전 연구 참여 경험이 없는 신규 참여자들이 81%를 차지하는 등 처음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케어 레지스트리는 지역 자문위원회를 통해 커뮤니티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 인지 저하 예방과 치료, 간병인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케어 레지스트리 관계자는 AANHPI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과 연구, 참여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중요한 과제이며 더 많은 성인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등록하여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처럼 케어 레지스트리는 다양한 연구와 커뮤니티 협력을 통해 AANHPI 커뮤니티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실버뉴스는 케어 레지스트리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된 겁니다. 지난 1차 재판에서 90분 넘게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9분간 법정 발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이 비상계엄 선포밖에 없다며 비상계엄은 법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또다시 내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헌 문란 목적 등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간의 여론조사를 거쳐 한국 시간 22일 대선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합니다. 이와 별도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차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놓고 볼 때 김문수 후보 27.8, 한동훈 후보 19.8, 홍준표 후보 17.9,
나경원 후보 10.2, 안철수 후보가 7.7%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53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79도, 밤 최저 52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 낮 최고 65도, 밤 최저 54도, 산간 지역은 낮 최고 64도, 밤 최저 31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81도, 밤 최저 49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